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이 임박됐습니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들한테 증여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금액 36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상속 임박 시에는 증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이 임박됐습니다.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살거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럴 때 보통 증여를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여세하고 취득세 부담이 생기면서요.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상속세 부담이 생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속 임박 시에는 증여를 하지 말라고 보통 주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손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요. 증여 재산은 당연히 합산하겠죠.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건이라도 증여 후 5년 내 상속 발생 시에는 합산하거든요. 그러니 증여하나 마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상속재산이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상속세 31억 원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 하더라도 76억 9천만 원의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을 받은 다음에 부모님께서 자녀죠. 그러니까 자녀가 나중에 자녀의 자녀, 손자녀가 되겠습니다. 10억 5천을 증여하게 된다면 또다시 증여세 2억 4천만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속이 임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고 바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를 내고 자녀가 다시 자녀한테 손자녀가 되겠죠.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로써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76억 9천만 원하고 2억 4천만 원 합치니까 토탈 79억 3천만 원의 세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지만은요.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손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성년 손자녀는 5천만 원 공제받고요. 2억 4천만 원의 세대생애 할증세액 30% 포함해서 3억 1,200만 원의 증여세를 또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셨다면 상속재산은 변화가 없겠습니다. 200억 원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76억 9천만 원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하죠. 기납부 증여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녀가 3억 1,200만 원을 냈지만 세대생략 할증세액의 30%를 공제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본세인 2억 4천만 원만 빼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한테 증여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로 최종적으로 낼 것은 7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전 증여했을 때 3억 1,2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74억 5천만 원 합치니까 7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증여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무려 1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뭐 오늘 내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루 차이로요. 돌아가시 전에 바로 증여함으로써 1억 6,80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손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면 어떡합니까?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상속한 다음에 자녀가 상속받겠죠. 그런 다음에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자녀, 손자녀한테 그 부모님이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증여한다고 해서 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증여한 건에 대해서 중복해서 합산해서 누진가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증여할 경우도 따로따로 증여재산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발생 이후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은 받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새로 증여를 해서 별도로 증여세를 산출하니까 증여세가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만약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요, 그 증여 후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증여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상속됐다. 그러면 아버지는 증여를 한번 하겠죠. 하지만 한 번밖에 못 합니다. 10년 동안 못 하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리지만 할아버지가 증여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손자녀한테 할아버지가 증여한 다음에 그 아버지, 자녀가 상속받고 나서 바로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0년간 증여하지 못할 경우 10억 5천만 원이 매년 4%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상속받아서 자녀한테 증여를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 5천이 그러면 10년 동안에 4% 상승한다면요. 10년 후에는 15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나니까 이 돈을 만약에 10년 뒤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4억 4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미리 증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4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2억 원을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증여 후 돌아가시더라도 1억 6,800만 원의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억 원, 토탈 합쳐갖고 어떻습니까? 3억 6,8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돌아가시기 직전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음에 상속 발생 이후에 바로 증여했을 때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에 아주 간단한 현명한 선택으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증여한 손자녀가 한 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외손주, 친손주 다 합친다면 엄청나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또 이제 비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며느리 사이도 있거든요. 일단은 손자녀가 10명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90대 이후에 그 사람들은요, 보통 자녀가 6명입니다. 60년대 출산했을 때는요, 출산했을 때 6명 정도 낳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70년대도 4명 이상은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가 10명은 금방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 명당 3억 6,800만 원을 세이브했습니다. 사전증여로. 그렇다면 10명이면 36억 8천만 원을 그대로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는데 콘스탄트 김의 이러한 절세 전략들, 비법, 그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는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요.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어떻습니까?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재산적 절세 및 재산 증식을 위한 도움이 되는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손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속세 추가 부담은 손자녀가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가 내기 때문에 상속인이 내지 비상속인이 내는 건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은 아버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없을 때는 2순위 상속인으로 어떻습니까? 손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있는 관계로 비상속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절대로 비상속인이 내지 않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것도 비록 손자녀한테 증여한 것에 대한 추가 상속세 부담이지만 손자녀는 절대 내지 않죠. 바로 아버지가 대신 내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요, 바로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유자, 유증받은 사람이 되겠고요. 특별 연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상속인은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그 비율, 지분 비율별로 상속세를 추가 부담할 뿐이죠. 따라서 비상속인은 상속세, 납세, 과세 대상자, 의무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비상속인 증여권, 상속재산 합산했을 때는요, 추가의 상속세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재산이 많다면요. 만약에
그 사전 증여한 것이 뭐 20% 30% 증여세율이라면 합산했을 때 50% 상속세율이라면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 30% 이상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추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비상속인은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이때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되니까 손자녀, 며느리 사위는 절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연녀한테 증여한 것도 내연녀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손자녀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손자녀의 혜택이 돌아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 6,800만 원을 세이브한 것 플러스해서 세금도 더 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손자녀가 상속세를 대납한다?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요. 아버지한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당연히 내면 안 되겠죠. 자, 현명한 절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 절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요,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거나요. 이 줄어드는 금액이요, 수억, 수십억 됩니다. 오히려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적격 컨설팅, 절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 가람은 엄청난 고민 많겠죠. 이거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한 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을 절세하고 자산을 증식시키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마음 편하게 100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 어떤 향후에 가렴주구를 행행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이나 투자 우산을 확실히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건강보험료도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니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024년도 11월 달,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즈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강남역 그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니까 당연히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증여 상속세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지만요. 이렇게 손자녀한테 상속 임박 시에 반드시 증여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십억 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반드시 맞춤식 그 아오자이 베트남 의상처럼요. 거의 뭐 30번 이상의 치수를 재서 자기 몸에 꼭 맞는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입지 않습니까? 그러한 꽉 맞는 자기 몸에 꼭 맞는 그런 절세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이 제공해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